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LUT 앞에서 작업하는 게 항상 좋으냐? 근데 그거는 또 아니기는 해요. LUT를 기준으로 LUT를 입히는 순간 일단은 어느 정도 개조가 정상화가 되잖아요. 고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LUT를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도면 어느 정도 개조 정상화가 된다 싶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노란 꽃을 분리하고 싶어요. 노란 꽃을 분리하고 싶을 때 앞에 노드에서 꽃을 클릭해 봤습니다. 꽃을 클릭해서 하이라이트를 보면 꽃들이 꽤 선택이 넓게 됐죠.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얕은 부분만 된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꽃을 복사하기 위해서 대충 비슷한 부분들을 눌러주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들을 눌러줬어요. 대충 여기서도 이쯤을 눌러줬었고요. 여기서도 이쯤을 눌러줬습니다. 근데 선택되는 느낌들이 되게 다르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UT를 기준으로 LUT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로그 감마 상태일 때 대비가 되게 낮은 상태가 돼 있죠. 대비가 되게 낮은 상태가 돼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넓은 부분들이 선택이 될 겁니다. 퀄리파이어에 있어서. 근데 개조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됐어요. LUT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한다면 훨씬 더 좁은 간격이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를 역으로 색보정에서 어떻게 써볼 거냐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실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냐면요. 넓은 그라데이션 범위를 다 선택하고 싶을 땐 당연히 앞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런 게 뭐가 있나요? 하늘 같은 데를 분리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LUT 앞에서 선택하시는 게 하늘 분리가 되게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특정 색을 딱 집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여기서는 꽃이 되게 잘 선택되긴 했지만 로그 감마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강한 색을 딱 지정하고 싶을 때는 보통 LUT 뒤에서 지정하시는 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지점만 선택하고 싶은데 로그 감마 상태에서 지정을 하면 자꾸 필요 없는 데까지 넓게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세밀하게 다듬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조 정상화가 된 뒤에 잡는 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특정 색을 확 집어내기가 좋다는 거죠. 하늘이나 얼굴도 사실 LUT 앞에서 분리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 얼굴도 밝기가 되게 다양한 그라데이션이 있는 곳이거든요. 볼 끝은 약간 붉거나 아니면 코끝이 더 밝거나 해서 사람 얼굴은 특정 강한 색이 나타나기보다 되게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진 어떤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큰 그라데이션이죠. 특히 소화전 같은 거 여러분들이 촬영하시다가 소화전 지우거나 이럴 때 꽤 많거든요. 소화전 되게 쓸데없이 걸려서 지워주거나 이럴 때는 LUT 뒤에서 작업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하죠. 네네, 영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분위기 보면서 잡으려니까 어느 정도 룩이 만들어진 다음에 색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죠. 퀄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앞에 소스에서 내가 어느 지점을 선택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쵸. 색이 딱 잡혀 있는 다음에 분리하는 게 편한 게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색을 잡아내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음식 같은 거에서 요 빨간 토마토만 잡아내겠다 라고 하면 LUT 뒤에서 잡아내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근데 앞에서 토마토를 잘못 잡아내면 자칫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넓히다 보면 옐로우까지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파인애플이나 노란 파프리카 같은 거를 영역을 침범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개조가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로그 감마에서 LUT를 놓고 LUT 앞에서 할 거냐 뒤에서 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름 곡선이라는 것들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리의 로그C2 렉709 LUT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로그C에서 렉709로 변환을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S자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밝은 데는 더 밝게 하면서 밝은 부분에 개조들을 조금 뭉치게 만들었고요. 어두운 데 부분을 더 어둡게 만들면서 어두운 부분의 개조를 뭉치게 만들었어요. 요거랑 비슷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기능들 중에 S커브를 만드는 기능, 대표적으로 물론 커브에서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콘트라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값을 이렇게 올려보면요, 앞서서 제가
여기서 만들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자 커브 곡선을 만드는 방식이 이제 콘트라스트 기능인데, 그래서 콘트라스트랑 S자 커브랑 이제 LUT에서 그 개조 정상화를 시키는 S자 커브랑 모양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작업할 때도 되게 비슷하게 써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앞서서 제가 여기 LUT를 썼었잖아요. LUT 앞에서 작업하고 뒤에서 작업했는데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다 원점으로 돌리고 노드 구조에서 가운데에서 LUT를 씌우지 않고 콘트라스트를 올려볼게요. 앞서서 어느 정도 올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략 여기 LUT만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비슷하게 되게끔 1.4 몇 정도 되겠죠? 그러면 대략 비슷하죠? 임의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얘는 LUT가 아니라 제가 콘트라스트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요 노드를 기준으로 앞에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앞에서 움직여 보면 앞서서 LUT 앞에서 움직였던 거랑 똑같이 저는 분명히 오프셋으로 움직일 것이지만 뒤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모양 그대로 잡아놓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요 앞에서 움직이시면 개조의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그쵸? 내렸을 때 블랙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어두운 데가 뭉치게 됩니다. 반면 콘트라스트 뒤에서는 LUT 뒤에서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버리면 그냥 영 아래로 꺼져버리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차이를. 그래서 매뉴얼에서도 제가 봤을 때 LUT라는 단어를 함부로 썼을 때 피곤함이 분명히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LUT 어떤 LUT를 쓸 거야 라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디 LUT가 좋다라고 예시 들기 되게 나쁘잖아요. 현실적으로 얘네들 누구 편 들기 되게 나쁜데, 그래서 얘네들도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유즈 콘트라스트 앤 피벗이라고 써요. 로그 감마를 개조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를 봐서 다빈치 리졸브 매뉴얼에서조차 이제 이 콘트라스트와 LUT를 어느 정도 비슷한 선상에 놓고 본다라는 것들을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얘네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봤을 때 약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꼭 LUT를 써야 되는 거냐? 로그 감마를 개조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럴 때 콘트라스트를 어느 정도 대체로 쓰셔도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카메라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회사에서는 자기네들 센서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LUT가 있기 때문에 그 LUT를 쓰세요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콘트라스트를 어느 정도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작업자의 재량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면 LUT나 콘트라스트나 이런 것처럼 개조를 재분배하는 S커브와 같이 개조를 재분배하는 기능들을 놓고 그 노드를 놓고 앞에서 작업하든가 뒤에서 작업하든가의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앞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뒤에서 작업하는 거에 비해서 더 넓은 개조를 다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UT를 쓰는 거를 강제하는 워크플로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LUT를 카메라 회사에서 주는 LUT를 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작업을 위한 기반이 되겠죠. 왜냐면 그 카메라 LUT를 만든 카메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소스를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 데에 이거를 우리가 보증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잖아요. 카메라 회사에서 만든 LUT를 쓴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기 싫은 경우,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정형화된 워크플로우가 있는 곳,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막고 싶은 곳에서는 당연히 카메라 LUT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한 룰이니까 지켜줘야 되는 거죠. 우리랑 일할 거면 이 룰을 지켜야 돼 라고 할 때는 이걸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LUT를 사용했을 때도 이제 앞에서 작업해라, 뭐 뒤에서 작업해라 이런 것까지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작업자가 재량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를 이용해서 로우 파일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여기 제가 로우 소스를 가져다 놨어요. 근데 이게 로우 소스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큰 예를 들 수 있는 게 RE 로우와 레드 로우예요. 제가 요거를 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마다 특징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로우 하면은 되게 쉽게 떠올리시는 게 로우는 다 똑같아. 그냥 센서에서 받은 정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로우라는 것 자체가 베이크드 파일처럼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RE 로우와 레드 로우가 있습니다. RE 로우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해요. 되게 독특해서 RE 로우에서는 그러니까 LUT를 쓰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RE 로우 제가 카메라 로우 탭에 들어가서 클립으로 만져봤어요. 클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감마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RE 로우는 되게 독특하게 어떤 방식이냐면 감마를 이미 로그 감마를 입혀서 로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로그 감마가 이 찍힌 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는 감마 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RE 로우처럼 그게 안 되는 로우가 있습니다. 레드 로우는요, 반면 감마를 맘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레드 감마는 레드 같은 경우는 레드 로그 필름이라고 해서 로그 모드로 막 바꿔놓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감마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혹은 뭐 여기 보시면은 렉 709도 지원하거든요. 렉 709로 놓고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선호하는 레드 감마 4 같은 걸로 놓고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LUT를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렸잖아요. RE 로우 같은 경우는 물론 LUT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LUT를 쓴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어쨌든 LUT가 필요한 로우인 거예요. 로우 중에서도 이 개조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레드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이걸 레드 로그 필름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로그를 이제 일반적인 렉 709와 같은 화면으로 개조 정상화하는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우 파일에 적용되는 이야기냐라는 질문에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로우에 따라 다르다가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접하기 쉽게 되실 블랙매직 로우 같은 경우는 감마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레드 로우에 가까운 방식이죠. 근데 지금같이 블랙매직 로우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감마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옛날 블랙매직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네마 DNG로 촬영이 될 거예요. 이 시네마 DNG에서는 바꿀 수 있는 감마가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우마다 다 달라요. 결국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우를 쓰신다라고 하시면 개별 카메라 로우의 특징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써보시면은 이제 감은 오거든요. 몇 번 작업해 보시면. 저희 카페에 가입하시면 옛날에 블로그에서 있었던 글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로우랑 로그랑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래서 로우와 로그에 관해서 글을 3편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개별 글들이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로우랑 베이크드 파일 뭐 이렇게 비교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고요. 물론 책에도 어느 정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에 가입하셔서 요 글들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색 보정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뭐 빛에 관한 감각에 대한 지식, 뭐 여러분들이 RGB나 YUV나 HSL이나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들도 해놨었으니까요. 대신 이제 닉네임 규칙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닉네임 규칙은 꼭 지켜주셔야 이제 가입이 되시고요.